안녕하십니까. 6월 마지막 주 다나와 알짜 뉴스입니다. 벌써 1년의 반이 흘러갔습니다. 올해는 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예년에 비해 특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작년 말 태안 기름 유출 사고에 이어 2월 초에는 갑작스런 숭례문 화재로 온 국민의 근심이 끊일 날이 없었죠. 반면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 탄생과 각종 봉사와 기부 행렬 등 좋은 소식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6개월 동안 IT 시장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이번 주 단신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 AMOLED의 양산 능력을 보유한 대만이 이르면 올해 말쯤 차세대 AMOLED의 대규모 양산 투자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KT가 그동안 묵인해왔던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 공유기 부정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한 개 회선당 2개 단말을 기본으로 추가 단말에 대해 5,000원을 부과하는 요금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단속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와 저작권 기업들의 매출 감소 등의 요인이 함께 작용하면서 그동안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다시피 했던 공공기관이나 소규모 학원까지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IT용 패널 공급량 초과 등의 여러 악재로 인해 2분기 이후 노트북, 모니터, TV 등 3대 LCD 패널 가격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문화 활동을 온라인으로 옮겨간 세계 최초 IT 문화축제 서울 이컬처 페스티벌이 서울광장에서 7월 7일과 8일 양일간 개최됩니다. 파이어폭스 3 설치 후 기본 검색 사이트를 다나와로 변경하면 이젠 인터넷 서핑 중 어디서나 손쉽게 다나와 최저가 검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럼 2008년 상반기 IT 시장은 과연 어떤 소식들로 채워졌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세대 운영체제 윈도우 비스타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비스타 출시 약 2년여 만에 드디어 윈도우 XP의 단종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비스타의 비싼 가격과 호환성 문제로 유저들의 반발 또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인텔은 올 상반기 쿼드코어 제품인 요크필드 Q9000 시리즈와 듀얼코어 제품인 울프데일 E8000, E7000 시리즈 등 다양한 45나노미터 제품을 출시하며 AMD와의 CPU 대결을 이어갔습니다. 올 상반기 PC 시장에서는 인텔과 엔비디아의 CPU 대 VGA 싸움이 가장 치열했는데요. 각기 다른 입장으로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까지 갖는 등 싸움의 양상이 예상보다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소니의 블루레이와 도시바의 HD DVD 사이에 치열했던 차세대 DVD 규격 전쟁이 소니의 승리로 끝남으로써 세계 굴지의 영화사들도 이 흐름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외로 중국의 경우 여전히 HD DVD를 고집하는 등 블루레이 진영의 고난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2008년 상반기 IT 시장은 그야말로 친환경 일색이었습니다. 세빅과 세스를 시작으로 강하게 불어닥친 그린의 열풍은 다양한 관련 제품의 출시로 이어졌습니다. 각 업체들은 저전력과 전력 효율성, 친환경 소재 등을 채택하며 세간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는 성능에만 중점을 두었던 이전의 트렌드에서 벗어나 성능과 환경 두 가지 요소를 결합했다는 점에서 IT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느 때보다 모바일 컨버전스의 열풍이 강했죠. 데스크탑 PC에서만 구현할 수 있던 기능들이 노트북 PC와 같은 휴대용 모바일 기기에서도 적용이 가능해진 가운데 얼마 전에 막을 내린 컴퓨텍스 2008에서는 인텔의 아톰 플랫폼과 AMD 퓨마 플랫폼 등 예년과는 다르게 노트북 제품군이 대거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인텔의 차기 프로세서인 네알렘 프로세서가 오늘 연말에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775 소켓 대신에 1366 소켓을 채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전체적인 다이의 사이즈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이 네알렘 프로세서에 대한 구체적인 출시 일정이나 제품의 종류, 스펙 등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서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반기에는 엔비디아의 GTX 200 시리즈 그래픽카드와 AMD의 HD 4000 시리즈 그래픽카드가 불꽃 튀는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 상반기의 지포스 9000 시리즈와 AMD의 HD 3000 시리즈에 이은 2차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성능뿐만이 아니고 가격 마케팅까지
곁들여져서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볼만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2008년 새해부터 들려온 고유가 폭풍 소식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1,700원대를 가볍게 넘어서더니 이제는 2,000원 고지를 넘보고 있습니다. 이런 고유가로 인해 한때 경유는 휘발유 가격을 추월했습니다. 정부가 휘발유 가격의 80% 수준으로 경유 가격을 책정하겠다는 공약은 일찌감치 깨진 것과 다름없었는데요. 가솔린 승용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SUV나 RV 차량에 탑재된 디젤 엔진은 일순간 기름 먹는 하마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전자지도 토종 기업인 팅크웨어가 3D 맵을 이용한 아이나비 K2를 출시했습니다. 3D 맵은 그동안 2차원이나 버드뷰를 통해 주변을 인식해야 하는 것에서 한 단계 진화한 것으로 실제 지형과 거의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한마디로 돌풍입니다. 최초의 경차 돌풍은 GM대우의 마티즈가 주역이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한때 기아의 크기만 경차였던 모닝이 진짜 경차로 금이 환영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할인은 물론이고 각종 세금 혜택에 리터당 300원씩 주유비 환급까지 가능하다니 이건 축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현대차가 제네시스를 출시하면서 그동안 눈길의 쥐약이라는 오명을 좀처럼 벗어나기 힘들었던 후륜구동 방식 차량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후륜구동 특유의 주행 안전성과 짧은 회전 반경, 이상적인 무게 배분은 안락한 슈퍼드리븐 차라기보다는 스포츠 세단 형식이 짙습니다. 보다 짜릿한 운동 성능을 지닌 제네시스 쿠페 역시 올해 출시한다고 하니 기대해봐도 좋겠네요. 해외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던 닌텐도의 가정용 게임기 위가 4월 14일 국내에 출시됐습니다. 모션 센서를 이용한 직감적인 조작 방법이 큰 매력인 위는 국내에서도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예상보다 저조한 초기 판매 수치로 인해 기대 이하라는 업계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닌텐도 위가 한국에서 성공을 거둘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때 국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던 해외 온라인 게임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성공 이후 이렇다 할 성공작이 없었던 해외발 온라인 게임이 철저한 현지화를 거쳐 한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준비 중인데요. 이런 해외 온라인 게임에 맞서기 위해 국내산 대작 온라인 게임 몇 타이틀이 올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소재 고갈이라는 문제에 봉착한 미국 영화계가 게임을 소재로 영화를 만드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스트리트 파이터, 페르시아의 왕자, 철권, 기어스 오브 워 등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플레이스테이션용 게임으로도 발매된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를 실사 영화화할 예정이라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IT 시장만 해도 참 많은 소식들이 줄을 이었네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최근 이어지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를 꼽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반기에는 이런 모든 갈등이 잘 해결되고 모쪼록 좋은 소식들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주에 상반기 결산 2부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